지금은 금값인 삼겹살, 예전엔 거들떠도 안 봤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삼겹살은 정육점에서 팔다 남으면 그냥 버리거나 거의 공짜로 끼워주던 부위였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삼겹살 한 근에 10,000원이 훌쩍 넘습니다. 좋은 국내산 생삼겹이면 근당 2만 원도 우습게 넘어가죠. 소고기 부위 중에서도 중급 정도는 되는 가격입니다. 돼지고기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비싼 부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위가 반세기 전까지만 해도 하층민이나 먹는 천안고기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 쉽게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전통적으로 돼지고기 부위별 서열이 어땠는지 알아야 합니다. 조선시대부터 돼지고기 중에서 가장 귀한 부위는 단연 등심과 안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앞다리와 뒷다리의 살코기였고 그 아래가 갈비였습니다. 삼겹살의 위치는 어디였을까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비계덩거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통 한식 조리법에서 삼겹살이 들어갈 자리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한식에서 돼지고기를 쓰는 대표적인 요리들을 떠올려 보시죠. 수육, 보쌈, 제육볶음, 돼지갈비찜, 편육. 이 요리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삶거나 볶거나 찌는 조리법입니다. 삼겹살을 삶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이 많아서 물컹물컹해집니다. 수육이나 보쌈에는 지방이 적당히 있으면서 살코기가 두툼한 부위가 어울립니다. 앞다리나 목살이 수육용으로 더 선호됐던 이유죠. 제육볶음에 삼겹살을 쓰면 기름이 과하게 나와서 볶음 요리가 아니라 튀김에 가까워집니다.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을 얇게 썰어 쓰는 게 정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식조리 체계 안에서 삼겹살은 딱히 갈 곳이 없는 부위였습니다. 요리에 쓰기엔 기름이 너무 많고 그렇다고 기름을 빼서 쓰자니 살코기가 별로 없고 어중간한 부위였던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예전 돼지는 지금 돼지랑 체형 자체가 달랐습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돼지는 대부분 삼원 교배종입니다.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같은 서양 품종을 교배해서 살코기 비율을 극대화한 품종이죠. 이 돼지들은 삼겹살 부위도 지방과 살코기가 층층이 예쁘게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이라는 이름에 걸맞은 세 겹의 층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반면 예전 재래돼지는 달랐습니다. 몸통이 짧고 지방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삼겹살 부위는 거의 비계 덩어리에 가까웠죠. 살코기층은 얇고 지방층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걸 구워 먹는다는 건 비계를 씹어 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름기 좋아하는 사람도 한두 점 먹으면 물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정육점에서 삼겹살은 천덕꾸러기였습니다. 손님이 다른 부위를 사면 덤으로 얹어주거나 아예 안 팔리면 그냥 폐기했습니다. 심지어 수출용 부위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라멘 육수나 가공식품 원료로 쓸 저렴한 지방 부위를 찾았거든요. 국내에서 안 팔리니까 헐값에 넘긴 겁니다. 그랬던 삼겹살이 어떻게 지금의 위치까지 올라왔을까요? 그 시작점에는 석탄이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삼겹살을 먹기 시작한 이유가 흥미롭습니다. 1960년대와 70년대 한국은 석탄 산업의 전성기였습니다. 강원도 태백, 정선 삼척 일대에는 수십 개의 탄광이 가동됐고 전국에서 몰려든 광부들이 막장 속에서 하루 12시간씩 석탄을 캤습니다. 위험하고 고된 노동이었지만 당시로서는 돈이 되는 몇 안 되는 일자리였습니다. 이 광부들 사이에서 삼겹살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쌌기 때문입니다. 탄광촌의 정육점에서 삼겹살은 사실상 공짜에 가까웠습니다. 살코기 부위를 사면 얼마든지 끼워주는 부위였으니까요. 급여가 넉넉지 않은 광부들에게는 고기 양을 늘릴 수 있는 좋은 선택지였습니다. 맛보다는 배를 채우는 게 먼저였던 시절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연한 발견이 일어납니다. 광부들이 삼겹살을 연탄불에 올려 구워 먹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탄광촌 숙소에는 연탄 보일러가 기본이었습니다. 난방도 연탄, 취사도 연탄이었죠. 이 연탄불 위에 석소회를 올리고 고기를 굽는 게 자연스러운 조리 방식이 됐습니다. 별다른 조리 기술도 필요 없고 반찬도 필요 없습니다. 고기 굽고 소금 찍어 먹고 소주 한잔 하면 그만이었습니다. 이 조합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연탄불의 특성을 아시면 이해가 됩니다. 연탄불은 가스불과 달리 고온에 직후합니다. 화력이 강하고 열이 아래에서 위로 직접 올라옵니다. 이 강한 불에 삼겹살을 올리면 지방이 빠르게 녹아내리면서 불 위로 떨어집니다. 지방이 고온에 닿으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이 연기가 고기에 훈연 효과를 줍니다. 결과적으로 바깥은 바삭하게 익고 안쪽은 기름기가 적당히 빠지면서 쫄깃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삶아서 먹으면 물컹거리기만 하던 삼겹살이 직화에 구우니까 완전히 다른 음식이 된 겁니다. 여기에 소금 한 꼬집이면 밑반찬 없이도 술안주가 완성됐습니다. 광부들에게 이 조합은 완벽했습니다.
힘든 노동 후에 기름진 고기를 먹으면 체력이 회복되는 느낌이 들었고 소주와 함께 먹으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가격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탄광촌 근처 식당에서는 연탄불에 삼겹살 굽고 소주 파는 형태의 영업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탄광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하나 더 작용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은 하루 종일 탄진, 그러니까 석탄 가루를 들이마십니다. 검은 가루가 폐에 쌓이면 진폐증으로 이어지죠. 당시에는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목구멍에 낀 탄진이 씻겨 내려간다는 속설이 퍼져 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이런 믿음이 삼겹살 소비를 부추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탄광촌에서 삼겹살을 굽는 문화가 형성됐고 이게 입소문을 타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 중반 강원도 탄광 지역으로 출장을 갔던 사람들이 이 삼겹살 먹는 방식을 서울로 가져옵니다. 탄광촌에서 먹어보니 의외로 괜찮더라, 싸고 맛있더라는 입소문이 퍼졌습니다. 서울에서도 하나둘 삼겹살을 구워 파는 가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대중화까지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필요했습니다. 불판의 변화입니다. 연탄에서 가스로, 석쇠에서 불판으로 바뀌면서 삼겹살은 완전히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사회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연탄의 시대가 저물고 가스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1970년대 말부터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1980년대 들어 서울을 시작으로 대도시 가정에 가스가 빠르게 퍼졌습니다. 가정에서도 식당에서도 연탄 대신 가스를 쓰기 시작했죠. 연탄불 특유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 불 조절이 자유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 변화가 삼겹살에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연탄불의 강한 직화가 삼겹살의 기름기를 잡아주는 핵심이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스불은 연탄만큼 화력이 세지 않습니다. 게다가 가스불 위에 연탄 석쇠를 올리면 고기가 타거나 제대로 익지 않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연탄 시절 방식을 그대로 가져오니까 맛이 안 났던 겁니다. 여기서 불판이 등장합니다. 두툼한 철판이나 돼지 기름이 흐르도록 호물판 불판이 개발되면서 가스불에서도 삼겹살을 맛있게 구울 수 있게 됐습니다. 불판 자체가 달궈지면서 열이 고르게 전달되고 기름이 빠지는 구조를 만들어서 연탄불 효과를 어느 정도 재현한 겁니다. 가게마다 불판 모양을 달리하면서 경쟁이 붙었습니다. 가운데가 볼록한 불판, 기름이 빠지는 홈이 있는 불판, 돌판 위에서 굽는 방식까지 삼겹살 맛있게 굽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식당들 사이에서 본격화됐습니다. 지금도 삼겹살 전문점마다 불판 모양이 다른 이유가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이 시기에 삼겹살 전문점이라는 업종이 처음 생겨납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고깃집에서 여러 부위 중 하나로 삼겹살을 팔았다면 이제는 삼겹살만 전문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등장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전문점이 생기면서 삼겹살을 먹는 방식이 체계화됐습니다. 상추와 깻잎에 싸먹는 쌈 문화, 마늘과 고추를 곁들이는 방식, 기름장이나 소금장을 찍어 먹는 방식이 정형화됐습니다. 된장찌개가 삼겹살의 단짝 메뉴로 자리 잡은 것도 이 시기입니다. 느끼한 기름기를 걸쭉한 된장찌개로 중화시키는 조합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삼겹살은 더 이상 천한 부위가 아니게 됩니다. 회식 메뉴로도 손색 없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진짜 폭발적인 성장은 1990년대에 일어납니다. 외환위기, 그러니까 IMF 사태가 터지면서죠. 1997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한국 사회 전체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회식 문화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비싼 소고기 집에서 회식하던 회사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저렴한 삼겹살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소고기 한우 등심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고기를 실컷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역설적으로 경제 위기가 삼겹살의 전성기를 열어준 겁니다. 이 시기에 삼겹살 소비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전문점도 우후죽순 생겨났고 프랜차이즈 삼겹살 브랜드들도 이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들에게 삼겹살은 경제적이면서도 포만감 있는 외식 메뉴로 확실히 자리 잡았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 삼겹살은 명실상부 국민 고기가 됩니다. 삼겹살데이라는 마케팅이 등장한 게 2003년입니다. 매년 3월 3일을 삼겹살의 날로 정하고 대대적인 소비 촉진 행사를 벌이기 시작했죠. 숫자 3이 2번 겹치니까 삼겹살이라는 단순한 발상이었는데 이게 먹혀들었습니다. 한 부위의 고기를 위한 기념일이 생긴다는 건 그만큼 대중적인 위상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성공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한국인이 삼겹살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서 세계 돼지고기 시장에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삼겹살 사랑이 얼마나 유별난지 숫자로 보면 확실해집니다. 돼지 한 마리에서 삼겹살이 차지하는 비율은 대략 15% 정도입니다. 앞다리, 뒷다리, 등심, 안심, 갈비, 목살 등 다른 부위들이 나머지 85%를 차지하죠. 그런데 한국 시장에서 삼겹살 소비 비율은 전체 돼지고기의 30%가 넘습니다.
돼지 한 마리에서 나오는 양의 2배를 먹어치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답은 수입입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삼겹살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은 삼겹살을 수출하던 나라였습니다. 국내에서 안 팔리니까 일본에 헐값에 넘겼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그랬던 게 2000년대 들어서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이제는 미국, 독일, 스페인, 칠레 등 전 세계에서 삼겹살을 긁어모아 수입해와야 국내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재밌는 건 외국에서 삼겹살의 위상입니다. 미국에서 삼겹살에 해당하는 부위는 포크벨리라고 부릅니다. 전통적으로 이 부위는 베이컨을 만드는 데 쓰거나 가공육 원료로 넘기는 저급 부위였습니다. 스테이크처럼 그냥 구워 먹는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죠. 독일에서도 삼겹살은 슈바이네바우흐라고 해서 주로 훈제하거나 삶아서 먹는 부위였고 구이용으로 인기 있는 부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삼겹살 수요가 폭발하면서 국제시장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국 바이어들이 삼겹살만 콕 집어서 대량으로 사가기 시작하니까 수출국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가 된 겁니다. 원래는 가공용으로 싸게 넘기던 부위를 한국에는 프리미엄 붙여서 팔 수 있게 됐으니까요. 미국 축산업계에서는 이걸 코리안 바베큐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한국의 삼겹살 수요가 돼지고기 부위별 가격 체계를 흔들어 놓았다는 뜻이죠. 실제로 미국 내 포크벨리 가격이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상승했는데 한국 수출 물량 증가가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 국내 상황은 어떨까요? 삼겹살 가격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수요는 늘어나는데 국내산 공급은 한계가 있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한국에서 키우는 돼지 한 마리당 삼겹살은 정해진 양만 나옵니다. 나머지 부위는 상대적으로 덜 팔리고요. 축산농가 입장에서는 삼겹살 값이 오를수록 좋긴 하지만 다른 부위가 안 팔려서 골칫거리가 됩니다.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같은 부위는 수요가 적어서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재고로 쌓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집니다. 한국은 삼겹살을 수입하면서 동시에 다른 돼지고기 부위는 수출합니다. 삼겹살만 쏙 빼와서 소비하고 상대적으로 덜 먹는 부위는 내보내는 기형적인 구조가 된 겁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소비 패턴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격 상승은 삼겹살의 위상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버려지던 부위가 프리미엄 부위가 됐다는 걸 시장이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지금은 좋은 국내산 생삼겹살을 먹으려면 상당한 지출을 각오해야 합니다. 한우 채끝이나 부채살과 비교해도 크게 밀리지 않는 가격대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삼겹살은 원래 버리던 부위가 맞습니다. 전통 한식 조리법에 맞지 않았고 예전 돼지는 이 부위에 살코기가 적었습니다. 그랬던 게 1960년대 탄광촌에서 연탄불에 구워 먹는 방식이 발견되면서 반전이 시작됐습니다. 1980년대 가스와 불판의 시대가 열리면서 전문점이 생겼고 1990년대 외환 위기가 역설적으로 삼겹살 전성기를 열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는 국민 고기 자리를 확고히 하면서 전 세계 돼지고기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불과 50년 만에 최하위 부위에서 최상위 부위로 신분 상승한 겁니다. 음식의 가치가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걸 삼겹살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리하느냐, 어떤 문화와 만나느냐에 따라 천덕꾸러기가 귀한 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오늘 저녁에 삼겹살 드신다면 이 고기가 걸어온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탄광촌 광부들이 연탄불에 올렸던 그 고기가 지금 내 앞 불판 위에 있는 겁니다. 마스의 근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